극한에 65번의 디귿 보면 극한에 등호 빠지면 눈 크게 뜨고 쳐다보세요. 뭐를 예로 들어볼까? 작다라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bn은 크다 했으니까 더하기 한번 달아볼까요? 이거 무한대 가면 an은 어디로 갈 것 같아? 1 빼기 2분의 1에서 어디로 갈까? 1. 오른쪽은. 하지만 자연수 n 기준으로 볼 때 bn이 무조건 크지. 1의 더하기 양수, an은 1 빼기 양수잖아. 하지만 극한은 1로 같을 수 있겠죠. 극한은 등호 안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드물어. 거의 없다 보면 돼. 그냥 99% 생각하고, 극한에 등호가 없다? 뭐지? 하고 거의 틀렸다고 보면 됩니다. 잘 기억을 해주시고, 기억은 어떻습니까? 일단 무한대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n이냐 n제곱이냐를 분자분모에 넣어보면 무한대일 수도 상수일 수도 0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 an-bn이라는 저런 형태 보면 대부분 cn이라고 두면 뭔가 논리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더라라는 풀이를 여러 번 했잖아. 디귿 잘 기억해 주시고, 디귿은 그냥 뭐 기본형이다 생각해 주세요. 극한에 등호가 없네? 이상하네? 이렇게. 자, 66은 뭐가 틀렸을까요? 자, 기억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니은은 아닌 거 아니에요? 왜 아닐까? AN이 0이면 BN 아니지, 그거 아닌데. AN이 N제곱인데 BN이 N제곱분의 0이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죠. 0이면 BN이 뭐한테가 AN도 수렴하고 AN, BN이 수렴하게 만들려면 AN을 N제곱분의 1하고 AN을 N제곱분의 1에 BN을 N 이렇게 두면 이거 수렴하지 않을까? 하지만 BN은 발산하겠죠. 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N제곱이랑 N이랑 또는 N제곱분의 1이랑 N분의 1 다양하게 넣어보는 것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건 등호 문제는 아니니까요. 근데 0 곱하기 무한대로 0 곱하기 무한대로 보면 안 되고 수식을 계산을 먼저 해야지. AN, BN을 먼저 계산하면 N분의 1이 되잖아. 근데 만약에 0에다 무한대로 곱하면 0이요? 다른 문제에서 식을 먼저 계산해라고. 모른다지. 답은. 답이 뭐 식에 따라 다르다지. 자, 태연이 질문은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n 곱하기 n의 제곱분의 1과 n의 제곱 곱하기 n분의 1은 무한대 곱하기 0의 형태잖아. 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0 곱하기 무한대는 뭐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되는지를 대입해서 확인을 해보고 한 개라도 안 되면 틀린 말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니은은 틀렸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입법이 아니라면 우리는 뭘 배웠을까? 수렴하면 뭐를 할 수 있다? 수렴하면 뭐를 가능하다? 뭐가 가능? 사칙연산이 가능하지. 그러면 이거 수렴하니까 사칙연산이 가능하겠지. 맞죠? 그러면 그런 형태로 AN의 수렴값을 알파라고 하고 AN, BN의 수렴값을 베타다라고 할 때 수렴하니까 BN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베타에서 알파 나누면 되죠. 그 말인즉슨 AN, BN에 AN을 나누어서 리미트가 가능해서 알파분의 베타가 되어준다면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가 있죠? 사칭 연산 가능한데 단 하나 꼭 여러분 기억해라. 분모가 여기 안 돼. 분모가 0이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지. 이 경우에는 알파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알파가 0이면 베타가 만약에 3이다. 알파는 0이다. 어디로 갈 것 같아? 무한대지. 0분의 3은 무한대잖아. 그래서 사칭 연산적인 개념으로 볼 때 수식을 변형을 해봤더니 분모의 0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죠. 그럼 틀린 말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알파가 0 가능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구나. 요거 66, 67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한테 뭐 몇 가지 설명을 할 텐데 그 중에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냥 암기를 하는 게 속 편해요. AN, BN부터 적어볼까요? BN을 1 더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CN은 1, AN은 1 마이너스 n분의 1. 이거는 요 디귿의 직접적인 풀이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했었던 65번에 한번 적었었죠. 여기에서 연상을 해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풀이는 뭐가 되느냐면 BN을 이번에는 같이 n을 달고 있는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n이라는 자연수에서 더하기 n분의 1하면 bn이 아주 조금이라도 크겠지. 마이너스 n분의 1하면 아주 조금이라도 작겠죠. 그럼 AN, BN, CN은 저 부등호를 유지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BN-AN이 뭡니까? 식으로 표현을 하면 n분의 2가 되죠. 이거 극한치하면 어디로 갑니까? 0이죠. 그러면 리미트 BN-AN이 0이잖아. 그럼 내가 적은 두 번째 이 식은 디귿의 어떤 예가 될 수 있죠. 자, 그럴 때 CN, 중간에 끼어있는 CN은 어디로 갈까? 무한대 가겠죠. 그렇다면 틀린 말이 되겠네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중에 n 빼기 n-1과 n 더하기 n-1 사이에 끼어있는 n의 형태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67번에 니은은 어떻습니까? 무한대에서 0이 무한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소수령이라면 그렇게 적을 수 있을까? 무한대에서 빼가 0 되려면 무한대잖아요 하면 감점 요소 아닐까? 수학이니까. A 괄호면 CN 두는 게 일단은 최선이겠죠. AN 빼기 BN을 뭐로 두자? CN으로 두보자. 자, 그러면 늘 하는 풀이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N은 안다. CN은 0으로 안다. BN 모른다. BN은 모르는데요. AN 빼기 CN이죠. 그러면 BN을 모른다. 그러면 BN은 어디로 갈까요? AN은 무한대로, CN은 0으로. 무한대 빼기 0이니까 무한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논리적으로 부족함이 없겠죠. 디귿도 이거 끝나고 바로 필기할 첫 번째 내용이 이 디귿입니다. 맞을까 틀릴까? 왜? 왜 틀릴까? 잠시만 봤습니다. 왜? 진동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빙고. 자, 수식적 예는 내가 이제 적을 거니까 그렇다 손 치고, 여러분이 오늘 요 줄에서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 극한에서 등호 빠지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두 번째,
발산해서 물어보면 첫 번째 떠올리는 거는 진동이어야 돼요. 그럼 진동도 발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으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AN, BN이 발산하지. 진동인데 예를 들어서 AN이 1010, BN은 0101 그러면 곱하면 항상 0일 거 아니야. 맞죠? 진동을 떠올려야 돼요. 뭔가 발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항상 진동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AN, BN이 발산 여기 부분이 진동이면 수렴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몇 가지 한번 방금 했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적어 봅시다. 웬만한 이야기는 다 나왔습니다. 극한에서 여러분들이 50% 이상은 이걸로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개념사인에 적어도 되고 연습장에 적어도 되고 여러분 분명 반드시 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번 (2번까지) 듣고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보고 설명 듣고 그때 적으세요. 그러면 실수. 자, AN, BN 공통점이 진동이죠. 네. 진동이잖아. 그런데 AN 1010, BN 0101이면 진동이니까 둘 다 발산하잖아. 네. 곱하면은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에 AN, BN 둘 다 진동하니까 발산하잖아. 곱하면 항상 마이너스 1로 수렴하죠. 이 두 개 쓰이는 게 미세하게 달라. 0이 필요할 때가 있고 상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냥 같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거에 걸려드는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방금 설명드렸던 마지막 보기처럼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1010, 010이 1-1, 1, -1, 마이너스 1, 1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아까 했었던 이런 경우에 대한 예를 상수를 들어서 1-의 n분의 1과 1 더하기 n분의 1 어떤 1이라는 기준으로 조금 차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1이라는 게 여기 있다면 이게 1이라는 값이라면 좌표로 y는 1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1에서 왼쪽 조금씩 빼는 부분이 작아지는 형태의 an이 되고 1에서부터 점점 이런 형태로 되는 부분이 bn이 되는 형태겠죠. 1로 다가가고 있잖아. 이 둘은 부등호가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방금 중간에 아까 한번 나왔었던 거 an, bn, cn이라고 순서를 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두겠습니다. 커지는 형태 n-n분의 1과 n이랑 n 더하기 n분의 1의 형태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은 빼면은 수렴하지만 중간에 끼어있는 놈이 수렴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가장 단적인 예고 질문은 아까 여러분이 본 그 모의고사랑 똑같은 멘트인데 그 말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4번을 물어보려면 그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1번 또는 2번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나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여러분 나중에 실전 그 문제 풀 때 틀렸을 때 그때 예시를 든 4개 중에서 1번 또는 2번이잖아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겠죠. 그래야 됩니다. 미리 좀 잘 생각을 해두세요. 곱하거나 더하거나 아무거나 더한다? 더해도 괜찮겠네. 대부분 곱으로 많이 나오지. 또는 뭐 더해도 상관없겠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예시를 생각을 해놓으면 문제가 나올 때 적용 범위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 이해되겠죠?
네. 이 4개는. 그치예요. 68은 뭘 틀렸을까? 기억은 어때? 이거 발산하는 지인데 발산한다. 뒤에는 뒤에는 수렴이에요. 수렴한다. 왜 수렴하지? 로그 5분의 3의 n승이니까 5분의 4의 n승이니까 0으로 수렴해요. 왜? 왜 수렴하지? 그럼 다르게 질문. 수렴의 조건이 뭐지? 안에 있는 밑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및, 공비라고 하자. 공비가 공비가. 그럼 여기서의 공비는 뭐다? 로그 5분의 4. 로그 5분의 4가 아, 1보다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한다. 디귿은 찍어도 수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한다. 리얼은 류 많이 봤죠? 사업이 너무 리얼 수열로 플러스를 꼬다리는 보통 앞으로 보내자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죠. 4의 n승, 5의 n승 합쳐서 적으니까 4분의 5의 n승 1보다 큰 공비를 가지네. 발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AN이랑 무한대에서 BN이랑 상수를 빼면 그 같은 A랑 무한대 자, 정은 72의 2번. 네. 자, 그리고 3, 2n 두면 안 돼. 4, 2n이 뭐지, 그럼? 4인, 4n이지. 대상이 뭘까? 5인. 4n이다. 그러면 분자의 4n은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럼 개수를 뭐로 봐야 돼? 개수를 뭐로 보자? 정우 7번 봐봐. 분자에서 여기를 3의 n승에 빼기 뭐로 적을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인. 4의 n승으로 보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3분의 1의 3의 n승에 4인. 그러면 개수만 보면 되겠지. 태훈이는 뭐 틀렸지? 저 3번 3번? 그때 했던 거지. 변형성이 좀 문제 5n으로 묶으면 4인. 1 마이너스 5분의 3 1 옆에 붙어 있는 5분의 3n이 너무 작아지잖아.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을 포함하면 이 부분이 1로 갈 거 아니야. 계속하면 1 빼기 아주 적. 그래서 5의 n승만 남고 n분의 1이랑 곱해서 거듭 제곱되어서 5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른 거는 73. 73? 74. 수렴하는 수열 알파라고 친절하게 주어져 있네요. 수렴 안 돼요. 그럼 AN은 상수로 갈 거니까 조금 비중이 약한 것 같아. 얘가 대장이 될 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5의 n승이죠. 그러면 5의 n승으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꼬다리 앞으로 내리죠? 5만 적을까요?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에는 5분의 그 다음에 3의 n 더하기 꼬다리 앞으로 내려도 이거는 3의 5분의 3의 n승 이렇게 적는 데는 이상 없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n이다. 수렴하면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리미트 가게 되면 5는 그대로 오겠네요. 5분의 3의 n승이 0으로 가니까 an이 지하물이 알파로 간다 한들 뒤에는 0이지 않을까? 맞나요? 왜요? 5분의 3이 0으로 가니까 AN이요. 만약에 그러면 수렴하는 an 알파로 수렴하는 an 수학에서 버릴 힌트가 없잖아. 수렴하는 an 그 다음에 분모에서 왼쪽은 마이너스 AN. 0이죠. 그 다음에 an의 수렴값을 알파라고 잠시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알파분.
이게 6이다. 자, 74번 3의 지수 볼까요? 첫 번째 3의 2분의 1승이죠. 예. 두 번째는 3의 4분의 3?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라고 봐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3에 이 3을 생각하면 2분의 1승이고 이 3을 생각하면 4분의 1승이고 이 3을 생각하면 8분의 1승이겠네요. 그럼 마지막에 AN은 뭐가 될까?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수만 등비수열의 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자, 이게 AN입니다. N아. 뭐가 됩니까? AN? 3에 2분의 1, 초항이 2분의 1이고요. 항수는 n이다 이렇게 볼까요? 1 마이너스 2분의 1n승 맞나요? 1 빼기 크지만 이건 지수 이야기입니다. 위험 가겠네. 1 빼기 2분의 1분의 2분의 1 1인가요? 그래서 3의 1승 뭐 이런 형태로 자, 처음에는 n승만 있으니까 77에 보면 마이너스 1 이렇게만 적으면 이건 초항이 0이 되는 조건이 들어있죠. 초항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따로 적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거는 초항 저 두 개 곱한 거예요. 그런데 2x 플러스 1이 0이 된다. 자, 민계 질문 x 마이너스 3 2x 더하기 1 전체 0 이거 두 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공비에 포함되는 부분 이게 만약에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그 다음에 적을 조건은 2x 더하기 1 이거지 않을까? 이 부분에 이 오른쪽 괄호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 안 해줘도 되지 않을까? 들어있겠지. 그래서 삐져나가는 이 부분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조건에서는 x3만 생각을 하면 되고 공비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비 조건에서 따로 다룰 건데 거기에 들어있어. 그래서 여기선 따로 빼도 결론은 따로 뺀다.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도 따로 적어놓고 생각을 해볼까? 그럼 여기에서 답이 뭐가 됩니까? 1 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결국 여기에 들어있지. 그래서 할 필요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A에서 A 초항이니까 초항 전부 다 해줘야 되잖아. 틀린 말은 아닌데 헛수고 될 수 있겠죠. 공비에 들어있을 테니까. 그래서 삐져나간 것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만약에요, 저기 이거 모두 수렴하는 범위가 아니라 왼쪽 거 오른쪽 것만 있는데 밑에 범위 나오면 x는 3도 같이 적어줘요. 따로 예를 들어서 답을 적었는데 초항이 되는 경우는 x는 5가 되고 공비 범위를 찾았더니 뭐 6에서부터 x는 8이에요 라고 한다면 전체가 답이 되겠지. 5도 되고 6에서 8 사이도 되고 그럼 같이 적어줘요. 같이 적어야지. 이렇게 또는으로 상식적으로 end는 아니잖아. 제대로 지워야 됐어요. 답이 이렇게 따로 나오면 다 적어야 되느냐? 당연히 다 적어야 되죠. 그러면 문제의 숫자는 다르지만 5가 되면 수렴할까? 하겠지. 6에서 8 사이면 수렴할까? 하겠지. 그럼 다 적어야 되잖아. 근데 한쪽에서 1보다 작다고 한쪽에서 1보다 크거나 같거나. 합집합으로 생각을 해줘. 합집합으로. 한 개에서만, 여기서만은 합집합이야. 같이 하면 교집합. 그 다음에 왼쪽 과에 대해서는 동시에잖아.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교집합, 공통 부분이고 지금 말하는 태윤이 질문은 요 한 개에 대한 예시가 만약에 이렇다면 초항과 공비는 합집합이라는 이야기야. 당연한 사실이잖아. 근데 1보다 작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거짓말이잖아.
무슨 말이지? 만약에 왼쪽이 1보다 작다가 나오고 오른쪽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두 개의 교수밖에 없잖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답이 없다죠. 있어. 78번 R이 수렴한대요. 그래서 알게 된 게 뭐지? 여기 마이너스가 1보다 작아. 그러면 새로운 수열 3개가 주어졌지. 공비 한번 찾아볼까? 자, 여기서 공비는 마이너스 R이네. 힌트, 이거는 항상 지금 현재로서는 참인 거잖아. 참에다가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마이너스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 자, 이게 공비입니다. 새로운 공비. 수렴할까? 발사하죠. 왜? 진공. 왜? 정확하게 표현. 왜 발산한다 이야기하지? 왜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언제 하는데? 네, 짝수일 때 하고 풀수 있다. 무슨 소리야? 아니. 정확하게 표현을 해봐. 아는 만큼 표현하는 거잖아. 네. 지금 마이너스 1 하고 1이다. 뭐 달나라에서 배웠나? 정확하게 표현을 해봐. 다시 질문. 항상 수렴하나? 공비가 이렇다면. 성수처럼 그런 건 아니죠. 왜? 그러니까 제곱하면 1도 마이너스 1. 왜? 마이너스 1대 진동이 마이너스 1대 진동이 그 말이 필요하잖아. R이, 마이너스 R이라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수렴하지 않는다. 이거를 필요로 하는 거지. 진동이고 뭐고가 아니라 언제 R이 마이너스 1이면 수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인 조건이 주어져 있어.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로 한번 가봅시다. 마이너스 1 곱합니다. 양변에 1을 더합니다. 양변을 2로 나눕니다. 자, 수렴할까? 안 할까? 이것은 새로운 공비가 수렴 범위 내에 들어있잖아. 그러므로 수렴한다. 이것의 새로운 공비는 뭐가 됩니까? R 제곱이죠. R 범위에서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맞나요? 수렴할까 안 할까? 정훈은 무슨 소린지 알겠나? 저기서 제곱한 거 아니에요? 자, 81번 해수 뭐가 대상인가요? 81번 잠시만요. 그렇죠. R 제곱이죠. 제곱인지 1인지 모르잖아요. 아, R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이거 이야기하려고. 절대값이 1보다 크면 R 제곱이 대장이죠. 그러면 대장 개수만 보면 대장 개수만 보면 어. 뭘? 왜? 제곱 아니에요. 자, 이런 학생을 위해서 다 적습니다. 양변을 R 제곱으로 나누죠.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예. 그럼 리미트 R의 2n으로 나누면 1. 자, 이 중에서 이 부분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겠죠. 예. 뭐가 남나요? 1. 아, 그래서 A가 1인가 보다. 그 얘기가 뭐예요?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이 1이면 그냥 대입하면 되죠. 대입을 했더니 절대가 1보다 작으면 0이겠네요. 맞습니까? 네. 쉽네요. 82번 풀어봅시다.
82번 보겠습니다. R제곱, R의 2n승에서 R제곱 든 이유는 마이너스 1에 대한 고려를 조금 자연스럽게 해준 거겠죠? 그러면 절대값, 처음에 R 절대값 1보다 작아요 하면 2n 플러스 1이나 2n이나 전부 다 어디로 갈까? 0으로 가겠죠? 아, 그렇다면 뭐만 남겠다? R제곱에 마이너스 1만 남겠네요. 그 다음에 R1 해볼까요? R이 1이나 1하고 마이너스를 따로 합시다. R이 1이 된다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분자는 홀수만큼 지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대값이 1보다 크다면 개수만 보자. 분자의 개수가 보이네요. 뭐가 됩니까? 자,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R 2n으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R이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 남았죠? 안 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0만 아니라고 했지. 마이너스 1이 안 돼요라고. 극한값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 왜 안 된다 생각하지? 친절하게 제곱을 해줬는데. 제곱이 있잖아. 자, 절대값이 1이면 해수풀이, 해수는 이 뭐 개수가 잘 안 보이나 본데 R이 2n으로 나누면 R하고 1이요. R의 2n에 1 RN 자, 1보다 크니까 이거 0되죠? 네. 뭐만 남나요? R이요. 자, 이렇게 보면 0하고 마이너스 1은 극한이 될 수 있죠. 마이너스 1 된다 했고요. 절대값이 1보다 큰 놈은 그 자기 자신이 극한값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극한이 1보다 크면은 자기 자신이 극한값이 될 수 있다 그랬죠. 1보다 크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1보다 크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2분의 1은 어떤가요? 이게 여기서 그나마 붙여볼 만한 게 여기인데 여기 2분의 1이 가능할까 보니까 R제곱 마이너스 달려있는 거는 결코 될 수가 없겠죠. 이 중에 어느 것도 2분의 1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저희 두 공가 없는데. R 제곱보다 마이너스 1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수없이 많이 볼 풀이 중에 한 가지. 자, 리미트 an 더하기 1 리미트 an은 수렴한다면 같아요. 도착 지점이잖아. 맞죠?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100만 더하기 1 100만이나 100만 더하기 1이나 얘도 100만 더하기 1 지나갈 건데 뭐 도착 지점 같습니다. 합은 달라요. 합은 뭔가 변수가 좀 더 필요합니다. 확인 작업이 필요하고 an의 도착 지점은 같아요. 그럼 당연히 a의 n-1도 도착 지점 같겠죠? 2n도 같겠죠? 수렴한다면.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리미트 an이 알파다. 그렇다면 실수. 리미트 a의 2n이 알파다. 이러면 리미트 an이 알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못하죠. 왜? 저게 수렴하면 진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리미트 an이 알파면 그 수렴하는 놈을 짝수 번째 것만 골랐을 때 이거는 분명 알파로 갈 거라는 거지. 이게 더 촘촘하죠? n이 다 있잖아. 그 중에서 듬성듬성 골라도 얘는 알파로 갈 거야. 듬성듬성 알파라고 해서 알파 간다는 보장 없죠. 진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84로 가봅시다. 1, 3. PQR 형태네요. 네. 근데 P분의 R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개차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답이 안 나와요. 자, 해봅시다. P분의 R이 2분의 1이죠.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이 수열해서 많이 단련이 되었으니까
이 수열이 초항이 A2 빼기 A1이고 P분의 R 2분의 1에 대한 n-1승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AN은 A2 빼기 A1을 3 빼기 1에서 2를 적을게요. 그냥 2분의 1 n-1 1에서 n까지 n-1까지 그러면 1 2는 상수다 치고요. 합쳐서 계속 지수 바꾸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1 빼기 2분의 1 초항이 이 부분만 보면 초항이 1입니다. 1 빼기 2분의 1에 여기에는 이 부분 n-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an 적었어요. 이제 리미트 보내면 요 중에서 사라지는 놈은 뭐만? 2분의 1 n-1에서만 없어지겠죠. 뭐만 남나요? 요거 2분의 1인데 번분수 계산하면 2가 되고 2라 곱하면 4가 되고 더하기 1을 하니까 5가 된다. 이런 행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85번 중근가지인데요. 판별식 4분의 D 적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 어떡하지? 알파. (86에서) 보니까 AN하고 AN 더하기 1에 대해서 수식으로 나온 거는 아니에요. 뭐를 말해주고 있을까? 2010, 2009이 뭐야 이건? 1보다 작다. 1보다 작은 수, B가 1보다 작대요. AN 넘겨서 생각하면 AN은 어떤 상황이다? 어떤 상황이다? 작아지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합시다. 작아지고 있다. 예. 조선 말이죠. 저게 큰 값이 0이라서 공비 아니에요. 공비가 등호면은 공개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지. 일정하게 2010분, 2009가 곱해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근데 어차피 1보다 작으니까 n은 그거 제곱하면 그거 아닙니까? 가정이지 않을까? AN 더하기 1 1보다 작은 어떤 수 K 할까요? 1보다 작은 놈을 곱해서 되는 그 다음 놈보다 더 작대. 조금씩 작아지고 있죠. 그럼 무조건 극한 값은 0 아니에요. 계속 까다보면 0에 가까워지잖아요. 왜? 작아지잖아요. 왜? 작아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틀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한테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이게 여기가 X축이야. 네. 여기가 1이야. 수열이 있는데 이런 수열이 있다면 1 더하기 n분의 1 이야기입니다. 항상 작아지죠. 이 수열을 1 더하기 n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항상 작아지지. 무조건 0일까?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의 말처럼 작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0이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뭔가가 필요하겠지.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봅시다. 몇 개 적어 볼까요? 자, 넘겨서 왼쪽에 적어 보겠습니다. A의 n 더하기 1 이 사실 한 개만 가지고 AN 그 다음 밑에다가 그 아래 한 단계 낮은 거 적겠습니다. 숫자는 똑같죠? 당당당당 두 번 A2 같은 거 A1 변변히
여기서까지 변변히 곱하면 같은 것끼리는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AN은 이렇죠? 여기에다가 리미트 보내는 겁니다. 여기에 리미트 보내니까 우변이 AN은 양수를 했으니까 극한은 등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죠? AN은 양수라고 해서 알파도 0 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 극한은 등호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 다음에 2010분의 2009의 n-1승을 리미트 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0이다 라고 해야지 작아진다가 0이다에 대한 직접적 연관고리는 아니란 얘기. 그렇다면 AN은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간다. 그럼 n에 대한 개수만 보자. 개수 n의 개수 뭡니까? 3분의 2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A1은 상관없어요.